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거든요. 코스피 2,500백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주식 이대로 좋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그 아젠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왜 이 모양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모두 거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 해보셨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식 투자해서 성공했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 주식이 이대로 좋은가? 오늘은 주식농부 박용옥 선생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미래,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고쳐야 되나,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대단히 궁금하실 겁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1,000억 원대 자산가가 된 한국의 워렌 버핏입니다. 주식 투자 절대 원칙,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돈 일하게 하라, 주식 투자자의 시선, 주식 투자 10계명, 주식 투자 절대 원칙,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등 총 7권의 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강원도 산막에서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이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함께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어요. 네. 여기 정말 오시기 힘든 그런 장소인데 귀한 분이 오셨어요. 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주식 때문에 아주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화나는 이유가 이게 뭐 아무리 뭐 장기 투자를 하고 그래도 좀 오를만하면서 보고 지금 세계 시장은 지금 아주 화랑인데 우리나라만 왜 그런 거예요? 저도 뭐 주식 투자를 사실상 조금씩 오랫동안 했거든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아, 그래요? 아니, 우리 권 회장님이 성공 못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뭐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지금 일반 기관 말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짐작컨대 거의 한 90%는 다 손실 구간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물론 뭐 투자자들의 그 잘못도 있겠지만은 저는 구조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죠. 최근에 이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투세 문제 때문에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다 우리의 그 증권시장, 주식시장, 이제 자본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의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뭐 그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또 행정부, 그다음에 또 입법부, 또 사법부나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막 증시 쪽에 그 인구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뭐 이렇게 국내도 투자하고 해외도 투자를 해보니까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분개를 좀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권이 당연히 분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전체 성인인구에 제가 봤을 때는 그 50% 이상이 주식 투자하거든요. 네. 그 개미들도 있고. 저건 그분들이 화나면은 그 표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수만 놓고 보면은 뭐 2007년도에 우리가 2,000포인트 오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뭐 벌써 이제 7년째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뭐 2,000포인트 하고 나서 왜 이렇게 2,000포인트 박스피에서 놀았잖아요. 지금 한 2,500 정도 되니까 뭐 거의 한 30% 정도밖에 이렇게 오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 17년 만에. 예, 그렇죠. 근데 뭐 다른 해외 시장은 지금 어때요? 뭐 일본도 뭐 굉장히 이렇게 저평가돼 있었는데 지금 5, 6배 정도 올랐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상 이렇게 뭐 7, 8배 이상 올랐고, 기타 이제 다른 국가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뭐 해년 이렇게 2,000포인트에서 박스권에서 이렇게 눌러 있던 이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안 해주는 가장 큰 요인은 야, 내가 뭐 투자를 해도 내 돈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누가 이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자본시장과 뭐 거의 한 87년도부터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해왔으니까 한 37년 되잖아요. 37년 정도 이렇게 해왔는데 그나마 이제 저도 이제 국장만 투자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도 그 망했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 어떤 그 투자 환경이나 문화에 대해서 좀 그 이해를 하고 좀 이렇게 대처를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증권사도 있었고 연구소도 있었고 자문사도 있었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2001년도 9.11 테러 나면서 제가 이제 그 독립을 해서 이제 직접 투자를 그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만 뭐 5년째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압축 성장을 이렇게 해오면서 10년도까지는 그래도 이 투자하면은 뭐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은 이 주가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왔는데 2008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해져서 뭐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 2010년도까지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이제 기업에 그 투자를 하고 이 시간을 기다려주면 그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은 그게 이제 뭐 캐피탈 게인이 됐든 아니면 뭐 배당이 됐든 이것을 이렇게 그 같이 공유하는 게 투자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시장이 일반 주주의 어떤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뭐 그런 사례들이 뭐 굉장히 많죠. 저는 뭐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지만 우리 시청자들은 전혀 모르시거든요.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제가 그 금년 초에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맞아요.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뭐 우리 자본시장은 없는 나라. 그 주주 배신의 역사다. 이런 아주 그 혹독한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이 가슴이 아픕니다. 항상. 아마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좋은 얘기를 써야 내 몸도 건강해지는데 이 우리의 그 불편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우리나라 기업에 이 투자를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사실 많은 기업의 주주로서 네. 기업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2010년도부터 제가 이제 정말 뭐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칼럼도 쓰고 뭐 이런 대담을 통해서 투자를 권유해 왔는데 야,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해도 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은 성장하고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역으로 빠지는 이런 현상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그 다음에 어떤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괴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리아 이렇게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크게 막 얘기해서 두 가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하나는 이제 기업의 어떤 불투명한 어떤 지배구조 문제. 또 하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주주나 지배주주들이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어떤 주주 환원율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고, 이제 그 외에 우리 남북 간에 이렇게 대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컨트리 리스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반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주주의 어떤 가치가 훼손되는 그런 행위들이 이제 제 책에는 3장에 합의물자 자수집정이라고 해서 8가지 지배주주나 일반 주주들이 이 기업 가치나 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릴 수가 없고, 우리나라에는 이 자본시장에 관한 주주의 어떤 권리, 투자자 보호 제도 이런 부분들이 법과 제도 문화 면에서 보면 법과 제도 문화 면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대주주나 지배주주에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렇게 고치고자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마 이제 금세 문제 가지고도 이거 지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금년부터는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0년도부터 농부가 농사짓때 투자에도 성공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나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그랬는데, 요즘은 정말 제가 그 당시에 얘기했던 얘기들을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이런 분들이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 봐서 우리 기업들한테 흘러 들어갔어야 될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죠. 경제에 좋은 영향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냐 이런 부분은 이 투자가 뭔지 이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납입 자본에 대한 그 유한 책임을 짓는 그 정제된 이익 집단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뭐 총수가 있는 한 60대 그룹군의 대부분은 이 자본시장을 잘 그 활용한 그 이 기업주들이 만들어낸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마 그 국민들이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주식회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주주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또 그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주들이 기업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든 주주들이 이 기업을 경영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사를 선임을 해서 그 이사회에서는 그 이제 사장을 뽑고 그렇죠. 야, 이 회사 잘 경영을 해서 잘 벌어가지고 우리한테 좀 이렇게 같이 나누자. 이런 약속이 정제돼 있는 그렇죠. 회사가 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그 조건을 정말 대한민국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죠. 예, 뭐 정말 세계 내놔도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그럼요, 많이 지금. 있고 또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뭐 증권시장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투자 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자자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크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 일부 소수 지배주주나 외국인들에게 예속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장이 빠지면 우리는 더 빠집니다. 이제 글로벌화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동조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맞아요. 우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이제 산업자본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자본,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하나금융지주, 뭐 이제 우리금융지주까지 심지어는 보면은 외국인 지분율이 뭐 70%가 다 넘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은행이 아닙니다. 아, 예, 거의 그래요. 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기업 밸류업 그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자고 하니까 발벗고 나서서 지금 이렇게 그 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KB금융이니 뭐 이런 신한지주니 뭐 우리금융지주 이런 쪽들은 그 연초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지금 한 5, 60% 지금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볼 때 이런 사실을 많이 모른다는 거죠. 모르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그 이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보면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이상이 외국인 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묶어 볼 때, 야, 우리 인생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아, 뭐 60, 70이 돼도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노후에 살 날이 뭐 반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지. 이 정부에서 이 복지를 이렇게 해준다는 건 한계가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본시장이 중서민에게도 희망이 되는 어떤 그 투자 환경, 문화를 만드는 대통령이 나오면 맞아. 정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아주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를 나중에 받을 것이다.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걸 정치권에서도 알 텐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뭐 어떻게 하면 민심을 넣느냐 이 게임인데 국민 대다수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제 자본시장에서 그런 불공정 행위를 좀 척결하게 딱 한마디만 해도 굉장히 인기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이걸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할까 할 때 돈통에다가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돈통. 우리가 100만 원짜리 돈통이 있습니다. 이 100만 원짜리 돈통에 매년 10만 원씩 이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100만 원짜리 그 회사가 있는데 매년 그 10만 원씩 그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 그럼 이 회사 가치를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얼마를 평가받고 있다고 보세요?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고 이거는 이제 PBR로 PBR. 자산 가치로 따져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PBR 1배 미만에 거래되는 그 상장 주식 수가 68%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 제가 알기로 0.85 정도 된다고 그렇습니까? 이제 PBR이 지금 이제 1배가 지금 안 되고 있죠. 네네. 근데 지금 이 돈통으로 얘기하고 이러면은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거의 이게 4.5배에서 45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우리 가까운 그 대만에서는 뭐 250만 원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100만 원도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어떤 그 자본시장이나 그 우리 기업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음. 자본에 근거한 자유시장 경제체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거의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그렇죠. 음. 신용, 신뢰, 믿음.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지수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야, 돈이 들어와도 그렇게 매년 100만 원짜리 돈이 돈통에 10만 원씩 돈이 들어오면은 현금 흐름 할인을 해서 적어도 한 10배 정도 해서 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 들어오는 것도 저건 내 돈이 아니야. 나한테 이 들어오는 돈이 아니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장을 버리고 미장이나 일본이나 심지어는 이제 뭐 베트남이 됐든 인도네시아 됐든 이제 인도가 됐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론 그렇게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장을 외면하고 다 미국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을 이렇게 잘할 수 있게 하는 토양 같은 겁니다. 그래요. 토양이 이렇게 척박해지고 이러면 우리 대부분의 중서민들은 70~80% 이상의 중서민들은 기업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코스닥이나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아주 우량한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비상장 기업, 기타 이제 벤처 기업이라든가 조그만 스타트업 기업 이런 형태도 다 기업의 형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어떤 그 삶의 터전에 의존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 그 중서민들은 이 기업의 어떤 환경이 그렇죠. 척박해지면은 삶 자체가 지금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툴 지수라든가 경제 이런 지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느끼는 체감하는 그렇죠. 그 지표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자금이 축적돼 있는 사람들은 여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추가해줄 수 있는 것도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 이런 쪽에 자금이 이렇게 그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경제 정책이고 그렇죠.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이라는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어떤 공유 시스템이다. 최근에 이제 뭐 이 대주조건 한도 완화 문제와 금투세 그 폐지 문제도 우리의 어떤 그 삶의 터전인 근간이 되는 이 공유 시스템의 어떤 그 붕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그냥 일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법과 제도의 지금 현재 문제라고 지금 봐지거든요. 그럼 주로 어떤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저평가된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정말 그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와 그로 인해서 낮은 주주 환원율이라고 보는데 국민들이 그 자본의 시장과 이 주식회사 제도의 개념 이런 그 이해에 대한 낮은 이해도 아니면 뭐 뭘 이해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그 금융 문맹률이 정말 교육률은 최고 높은데 금융 문맹률은 최고 이렇게 또 높은 실제로 그 정말 이게 우리 고위직에 있던 하이 클래스에 있는 정치나 아니면은 뭐 학계나 아니면은 우리 그 행정부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주식 투자는 이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그 머니 게임장, 도박장으로 이렇게 그렇죠. 인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주식시장은 정말 머니 게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그 기본적인 그 원칙인 어떤 그 이사회라든지 가버넌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큰 목소리를 지금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얘기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앞쪽 성장해 오면서 부동산 중심에 이렇게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자산의 부가 뭐 선진국들은 뭐 3대7로 30%가 부동산이고 70%가 이제 금융자산인데 우리는 그렇죠. 역으로 70%가 부동산 자산이고 30%가 이제 금융자산인데 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그 구조가 바뀌어야만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이제 그 시대적인 어떤 그 큰 변천사라고 보거든요. 사실 미국도 이제 1929년도에 그 대공황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50년도에 주주민주주의가 이렇게
정착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의 이제 미국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 한국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이게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 행정부도 뭐 또 입법부도 또 그다음에 우리 학계도 우리 국민들도 정말 이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이 중체대한 시기에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그 본질을 알고 짚어야만이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30한 뭐 6, 7년 동안 이렇게 자본시장에 있으면서 제가 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민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예. 대한민국이나 아니면은 뭐 학계나 아니면은 우리 그 행정부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주식 투자는 이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그 맞아요. 머니 게임장, 머니 도박장으로 게임장으로 이렇게 그렇죠. 인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주식시장은 정말 머니게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그 기본적인 그 원칙인 어떤 그 이사회라든지 가버넌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큰 목소리를 지금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얘기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압축 성장해 오면서 부동산 중심에 이렇게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자산의 부가 뭐 선진국들은 뭐 3대 7로 네. 30%가 부동산이고 70%가 이제 금융자산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죠. 역으로 70%가 부동산 자산이고 30%가 이제 금융자산인데 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그 구조가 바뀌어야만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이제 그 시대적인 어떤 그 큰 변천사라고 보거든요. 사실 미국도 이제 1929년도에 그 대공황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50년도에 1950년도에 주주민주주의가 이렇게 정착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의 이제 미국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 한국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이게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 행정부도 뭐 또 입법부도 또 그다음에 우리 학계도 우리 국민들도 정말 이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이 중체대한 시기에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그 본질을 알고 짚어야만이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30한 뭐 6, 7년 동안 이렇게 자본시장에 있으면서 제가 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민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예. 이 주식회사 약속이 잘 지켜지고 증권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대한민국은 진짜 옛날에 그 노마 시대에 세계는 노마로 이렇게 통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아주 그 지긋지긋한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만드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5가지 정도만 하게 되면 정말 그 대한민국은 아주 정말 이게 멋지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나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금합니까? 정말. 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수치로 보면은 그 경제대국 10위권. 근데 요즘 이제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러면은 우리나라의 뭐 이렇게 국방력 아니면은 경제력, 그 다음에 그 교육력 아니면은 뭐 IT 기술력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하면은 경제 6, 7위까지 된다고 하는 나라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됐든 자본이 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사실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자본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통 큰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기업들이, 국가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듯이 앞으로도 이 기업들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은 기업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주요 지배주주나 아니면 대주주나 경영인들이거든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주자본주의가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자기들의 어떤 그 경영 목표거든요. 그렇게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에서 얻는 그 베네핏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 첫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야, 우리도 지배주주나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 투자 환경이나 문화를 만들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배당이나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사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나 감사위원회까지도 전부 다 지배주주나 대주주에게 예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투자 환경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지금 15.4%로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5.4%고 2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그 종합소득세로 이렇게 환산이 돼서 그 일부 그 1억이 넘게 되면은 대부분 다 그 50% 이상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최고 세율을 해서 43.5%에다가 뭐 건강보험료가 됐든 의료보험료가 됐든 준주세까지 포함하면은 50% 이상 세금을 내니까 대주주나 지배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배당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출자를 통해서 다양한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월급이나 상여금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대부분 다 기업은 돈을 잘 벌고 우량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적게 주는 회사들 보면은 대부분 다 그 기업의 오너나 경영인들이 월급을 굉장히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급여는 한 30%밖에 안 됩니다. 최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됐든 상여금이 많이 받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야, 월급이나 상여금도 많이 받아가는데 배당까지 많이 받아가면 양심의 가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배당을 늘리지 않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배당세도 그 정말 15.4%로 대주주한테도 적용을 해주자. 그래서 기업이 성과가 나면 배당을 많이 받아가고 그렇지. 또 기업이 좀 뭐 계속 돈 잘 벌 수 없지 않습니까? 어려워지면은 또 이제 허리띠 졸라매서 배당을 좀 같이 좀 이렇게 적게 받아가고 이런 사회가 오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대주주한테도 이렇게 적용을 하자.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야, 뭐 부자들만 혜택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혜택이 전부 다 개미들한테. 그렇죠. 많아봐야 그 우리나라 60개 총수가 있는 그룹의 그 대주주 지분율은 뭐 3.5%입니다. 이제 토탈 가족까지 관계사까지 합치면은 20, 30%거든요. 그럼 나머지 7, 80%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식회사 약속이라는 5번 책에다 그런 제안까지 해놨습니다. 야, 우리 지금 65세가 돼도 젊고 건강한데 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나와가지고 남을 믿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다 자영업을 하거나 뭔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1년, 2, 3년 이렇게 버티지 못하고 다 어렵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65세대 이상 된 사람한테는 이 배당 소득세까지도 좀 면제를 좀 해주자. 오케이.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우리 그 후손들이 후세들이 그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또 후손들은 기업에 이렇게 근무를 해서 자산을 축적을 하고 우리 노후도 배당을 통해서 가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면 그럼 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통 크게 야, 니들도 지배주 대주주도 야,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해가. 그래야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OECD 국가 중에서는 배당 그 성향이 가장 낮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가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28%, 뭐 30% 미만이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중국도 그 4, 50%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그 통큰 어떤 그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업의 어떤 그 불투명한 어떤 지배구조 뭐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도 공정과 정의, 상식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상장사 그 시가평가 제도, 이거를 좀 이렇게 순자산 가치나 공정 가치로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대주나 지배주들이 기업을 이제 상속 증여시는 물론이고 기업을 분할하거나 아니면은
그 합병하거나 아니면은 상장 폐지 시 시가로 하니까 이 시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 지배주주가 조정이 가능하다. 뭐 아니면 대주주가 긴 시간을 놓고 보면 그 흐름을 이렇게 알면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실지 모르지만은. 매니플레이션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이 불투명한 어떤 지배구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기업을 분할하거나 아니면은 합병하거나 아니면은 상장 폐지할 실지 이때는 공정 가치나 순자산 가치로 평가를 해서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불공정한 어떤 그 합병 비율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일반 주주가 지배주주들에게 이 갈취당하는 그러니까 그런- 다시 말씀하자면 결국은 대주주나 이제 지배주주가 여러 가지 이제 합병이나 그다음에 상속이나 이런 그걸 할 때 지금 현재 그 법규가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주가를 갖다가 매니플레이션에서 낮춘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거 안 되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이 대주주가 지배주주가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잖아요.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이렇게 대주주한테 적용을 해 주는 대신에 이 적어도 그 기업의 어떤 분할이나 합병이나 아니면 상장 폐지 시는 또 더 나가서 시비나 비투블리 발행할 경우에 순자산 가치나 그 공정 가치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하게 되면 이런 그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행위들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제가 이제 상속세도 언급을 좀 드리면 이제 상속세도 상속증여세도 우리 전체 세수의 2.2% 정도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 세수로 보면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속세도 지금 우리는 이 정부에서 그 50% 이상 되고 이러면은 할증해서 60%까지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 개정이 돼서 50% 이상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누구나 다 세금을 이렇게 절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세상이 지금 재테크보다도 세테크가 중요한 시대예요. 근데 우리 가진 사람들, 기업인들, 대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테크를 정말 아주 교묘하게 법을 이렇게 위반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렇게 절세하는 수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이 재테크가 중요하지 세테크가 더 중요한 사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속증여세도 OECD 평균으로 정말 그 한 5, 6%까지 낮춰야죠. 낮춰라. 이게 낮추게 되면은 조기에 증여를 해서 이 경제 규모를 키워서 이 세수를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 우리 그 국가 경제에도 우리 국민의 삶에도 훨씬 낫다. 이런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 얘기하고 이러면은 뭐 이렇게 주가 그 조작범들을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투자자들은 굉장히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러게요. 그 중에는 정말 이 주가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기업의 어떤 그 미래 비전을 보고 희망을 걸었다가 그런 그 희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적용이 안 되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바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야 이게 뭐 자기가 이게 자포자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가 조작범들에서 이게 투자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근간에는 우리 자본시장을 해치는 뭐 기업의 어떤 지배주주나 대주주, 경영인들의 어떤 배임, 횡령 문제로 인해서 기업 가치나 이 일반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엄벌을 해야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업의 경영인들이 뭐 배임 횡령에서 기업 가치나 그 이 주주 가치를 이렇게 훼손해서 정말 끝까지 뭔가 그 옥구를 치려고 나왔던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걸 정말 그 가중처벌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에 살면서 재산권은 박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이 주주 권한, 권리, 이 주주권은 제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납입 자본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지는 아주 정제된 이익 집단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뭔가 좋은 이 생각이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 받아가지고 우리 사회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삶을 이렇게 아주 윤택하게 만들고 이익을 취하는 이런 게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혜택을 주고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집단인데 대부분 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이렇게 사익 편취 형태로 오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쉽게 그룹권이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맞아요. 다 좀 벌었다가 다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2010년도까지 자산이 불었고 또 2015년, 16년도까지는 크게 불었다가 2016년도부터 뭐 거의 한 지금 8, 9년 동안 내가 투자한 기업은 성장하고 발전했는데 주가는 빠져서 오히려 자산이 증가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정말 내가 투자한 기업 중에 미국 기업에 투자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은 정말 3~4배 이상의 그 수익을 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내가 투자한 기업들 중에 또 국내 기업만 투자한 기업은 또 크게 또 실패를 했어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 국장과 미장의 차이, 이런 부분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이제 자본에 근거한 자유시장 경제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본시장을 해치는 이 금융 범죄에 대한 이런 문제, 우리는 주가 조작범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본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체는 기업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기업인들, 대주주, 지배주주, 경영진들이 저지르고 있는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왔죠. 왜냐하면 기업인들을 너무 괴롭히지 말아라. 뭐 그룹의 총수 이런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우리의 어떤 이 자본시장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이제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3가지 어떤 이 제안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자본시장을 이렇게 해치는 대주주나 지배주주에 대해서는 좀 엄벌을 해야 된다. 엄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형사적으로 이렇게 처벌하는 것보다도 야, 이게 잘못하다가 내가 회사를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경각심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기업의 가치 아니면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이런 행위를 한 지배주주나 경영인 대주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좀 제한을 좀 하자. 이게 재산권은 박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법이나 제도, 문화가 이주주나 지배주주 경영인에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자. 야, 이거 잘못하다가 좀 회사를 뺏길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제 지배주주가 있고 일반 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법 382조 사망에 대해서 지금 개정 움직임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솔직한 심정으로 사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것은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 이 382조 사망에 보면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의해서 회사에 대해서 신의 성실은 충실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는 일반 주주가 있고 지배주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가 이사직을 뽑아서 그 이사 중에서 사장을 뽑고 회사를 잘 경영을 해서 성과 내면은 이제 자본 차익이 됐든 뭐 아니면 이제 배당이 됐든 함께 공유하자고 하는 게 약속이 전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지배주주들이 상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 회사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사익을 이렇게 편취를 해가지고 자본시장을 해치는 이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의결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네요. 예, 의결권을 박탈해서 지배주주를 일반 주주화 시키는 거죠. 이게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예방 차원에서 야, 잘못하다가 내가 회사 뺏길 수 있겠구나 그렇죠. 하는 운동, 이런 운동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다른 어떤 형사적이나 징벌적, 재무적인 어떤 벌금 이런 것보다도 네. 훨씬 더 강력한 응징 수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작년 대선 때도
뭐 이제 뭐 후보한테 얘기를 했고 최근에도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야, 이 얘기를 이제 목소리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이제 대한민국이 저평가된 요인은 야 내가 투자해도 뭐 내 돈이 보호가 받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을 외면하면 진짜 우리나라는 어려워지거든요. 나는 과거의 정치인들이 정말 그 우리도 남미나 남유럽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말에 동의를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났고 멋지고 흥 있고 끼 있고 정말 세상에서 나는 가장 잘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진짜 우리가 저성장, 고물가 아니면 저출산 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지금 양극화 현상이 지금 크게 사회 문제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저는 자본시장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을 외면할 게 아니라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중에 투자자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중에 딱 3가지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납입 자본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 공동의 어떤 그 이익 집단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적어도 감사나 감사위원 뽑을 때 통합 3% 눌러 적용을 좀 하자. 그래서 견제하고 감시를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견제하고 감시 받지 않으면 다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다 이 자기 이익에 충실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감사나 감사위원 뽑을 때 통합 3% 눌러 이렇게 적용을 하게끔 하고, 예, 감사 뽑을 때 대주주 포함해서 지배주주들은 통합해서 3%로 제한을 하고, 예,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간단한 거거든요. 이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를 실시해야 된다. 근데 전자투표제는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를 정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법제화해서 하게끔 해놨는데 정관으로 그걸 다 거부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집중투표제와 그 전자투표제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지만은 집중투표까지 하는 기업은 그 KTNG 하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 그 보호제도를 위해서 감사와 감사위원회 3% 눌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만 도입을 하게 되면 이 정말 적어도 이 그 투자자 보호 제도를 할 수 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이사나 회사가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를 훼손했을 경우에 우리가 주주 집단 그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증거개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증거개시제도도 이렇게 도입을 적어도 좀 해줘야 될 텐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얘기했던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를 만들자. 그 다음에 상장사 시가평가 제도. 적어도 그 합병하거나 분할하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 시 공정가치나 순자산 가치로 하자. 더 나아가서 상속증여세도 이제 그 OECD 평균에 맞춰서 정말 20-30% 낮추자. 이 투자자 보호제도를 위해서 감사 그 선임 시 3% 눌러 이렇게 통합해서 적용을 하고 전자투표제나 그 집중투표제는 의무화시키자. 왜냐하면 제가 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주총 가보셨나요? 아주 오래전에. 예. 우리나라는 이제 수포주총대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매월, 매년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되면은 슈퍼주총대회라고 해서 그냥 거의 한 80% 이상이 같은 날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날 한 20-30개 기업이 주총하는데 하나밖에 못 갑니다. 물론 사전에 전자투표를 통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자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미리 핸드폰으로 뭐 컴퓨터로 그 회사의 어떤 그 정책 방향,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의견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그냥 증권시장에 핸드폰에 나와 있는 이 시세만 바라보고 주가 오르고 내리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투자자 보호제도라고 하는 게 뭐 많은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그 감사 선임할 시 3% 정도 그런 정도의 견제 감시를 바꿔서 받아도 이렇게 뭐 사업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일이면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기업주 입장에서도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자투표제와 이제 집중투표제를 이렇게 의무화해서 실시하고 이러면은 투자자 보호 제도가 투자자들은 그 정도밖에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엉망입니다. 엉망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금융투자 경제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초중 고등학교에 의무화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한국경제TV도 네. 주주고 금융투자협회 내가 투자자문위원도 하고 그다음 메가스타디도 제가 주주입니다. 네. 이 사장들 회장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만은 이게 안 된대. 왜 안 되냐 그랬더니만은 학부모들이 안 따라온다 이거야. 이게 입시에 반영을 해야 된다. 입시에 반영을 해라. 그래서 금융 투자 경제 교육 이거 입시에 반영을 해야 된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본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 투자 경제 교육도 이 초중 고등학교에 의무 교육화 시켜서 대학 입시까지 넣자.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밥상머리 경제교육을 통해서 일가일상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가족 한 기업받기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인생 100세 시대에 정말 우리가 기업만이 이 집단 시성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으로 세상이 정말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 보면은 국내 기업만 가지고는, 국내 그 내수 기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글로벌 기업들이 세상은 얼마나 넓고 할 일이 많습니까? 이런 글로벌 기업을 찾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평생 서너 개 기업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기업에서 한 기업 정도는 이 대주주가 된다고 이렇게 목표를 하면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기업에 투자가 되면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그 경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가 미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시각이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 가족 한 기업받기 운동 이걸 벌이고 있는데 제 팬들 중에 이런 형태로 지금 실행을 해서 정말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이 조기에 증여를 해서 자산가로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길이 손주들이 네 놈이나 있는데 예. 이제들한테 그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얼마나 이렇게 그 좋은 행동이냐 하는 것은 약 1시간 반에 걸친 진지한 대담이 끝났습니다. 구구절절히 옳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건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 그리고 교육적, 문화적, 시스템적, 교육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행들과 함께 문막읍에 있는 대감집 보리밥집으로 해야겠습니다. 1인당 11,000원, 아주 가성비 높은 집이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다녔지만 여지껏 함께 밥을 먹어온 사람 중 가장 보기 있게 그리고 가장 맛있게 밥을 드신 분이 주식농부 박영욱 대표였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우리 주식시장이 하루빨리 건전화되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부자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난 참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분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거예요. 정말 너무 고기 그냥 쑥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고양이 맛입니다. 이야, 참 대단해. 대자연의 길을 예. 권대욱 TV였습니다.